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응하는 어린이는 뭐예요, 지금? 스스로의 욕구나 감정을 억제하고 부모나 교사의 기대에 순응하는 게 온순한 아이들이 순응하는 어린이 자아죠.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아요. 타인의 눈치만 보고서 타인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아이들이죠. 그죠? 그래서 알겠어요. 그렇게 할게요. 선생님이 말하는 건 꼭 지켜야 해. 그죠? 그러니까 부모인 것도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지켜야 되는구나. 거기에 수능해야 되겠구나 하고 따르는 어린이 자. 자, 그러면 이제 혼합과 수능 이제 교과서 이거 PPT를 위주로 해서 막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혼합과 수능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혼합은 개인의 감정, 경험, 그래서 다른 사람 의견에 따르지 않거나 무시되는 상태. 그래서 예시는 회의 중에 팀원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다투니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라고 말한다면 그 팀원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신의 의견이 혼합된 것을 느끼겠죠. 그래서 자신의 감정이나 의견이 중요하지 않게 느껴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팀원이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하고 지적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고 나서 자신의 참여와 기여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다음부터는 소홀해지겠죠. 수능, 다른 사람들 의견에 따르기를 너무 강조하는 상태에서 혼합과 수능,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때 방식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구조 분석이 나옵니다. 구조 분석은 개인의 사고, 감정, 행동을 자아 상태 모델로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개인의 감정이나 행동을. 그래서 세 가지의 자아 상태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분석하는 거죠. 세 가지 자아는 알죠. 어린이자, 어른자가, 어린이자. 교류 분석에서는 특정 자아 상태를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교류 분석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그죠? 어떤 특정 자아 상태를 중요하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 반응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게 교류 분석이죠. 그래서 적절한 자아 상태를 선택해서 상호작용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교류 분석에서는 강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자아 상태의 구성과 성격의 불균형을 이해하고 조정하는데 초점을 두고 교류 분석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자세를 유연하게 대처하고 활용해서 조절할 능력을 중요하는 게 여기서는 교류 분석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조 분석 어떻다? 개인의 사고, 감정, 행동을 자아 상태로 이해하는 방법. 그래서 교류, 그죠? 의사 교류, 왔다 갔다 하는 거, 의사 교류, 그죠? 말하는 거, 대인 관계, 가장 기본이죠, 교류란. 의사 교류죠. 말이 주어니, 받거니. 그래서 두 명 이상의 사람들이 각기 자아 상태에 따라 서로의 자극을 보내고, 내가 자극을 보내서 상대방이 또 이제 반응이 있겠죠? 상대방의 자극에 반응하는 것을 교류 분석. 그래서 상보 교류가 자아 분석에는 또 상보 교류가 있답니다. 우리가 일단은 교류할 때 자극과 반응에 따라 상보 교류, 그다음에 교차 교류, 이면 교류 이게 세 가지가 있어요. 245쪽에 보면 그러면 상보 교류 서로 주거니 받고자 하는 교류 분석에 있어서 상보 교류는 뭐냐? 평행을 평행을 이루고 기대했던 자아 상태에서, 그제 평행, 그렇게 잘 가기를 기대했던 자세 반응이 오는 경우 이게 상보 교류예요. 컴플리먼트는 어떻게 해서 이게 완벽한 거. 오늘이 며칠인가요? 8월 24일입니다. 엄마, 장난감이 부러졌어요. 그렇게 엄마 고쳐줄게. 여기서는 어떻게 긍정적인 관계, 평행을 이루고 기대했던 자아 상태, 그러니까 역반응이 안 오는 거죠. 이럴 때는 상보 교류는 내가 병행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 마음이 또 이루어 반응이 오는 게 상보 교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주거니 받거니 지금 자극에 또 반응하는 거. 그럼 이제 교차 교류는 뭐예요? 교류가 기대한 자아 상태가 아닌 다른 교차 교류는 다른 방향. 아까 상보 교류는 내가 기대했던 방향대로 오는 게 상보 교류였죠. 근데 교차 교류는요. 교류가 기대한 자아 상태가 아닌 그죠? 내가 기대한 상태가 아닌 다른 반응으로 온대요. 그래서 상호 간의 갈등, 분란을 일으킨다. 상호 간에 어떻다? 갈등과 분란을 일으키고
관계에서 고통의 근원이 된다는 거죠. 자, 관계에서 어떻다? 고통의 근원이 된다. 그래서 교차교는 고통이죠. 내가 원했던 방향대로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등과 분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관계는 고통이 생긴다는 거지. 이게 교차교류입니다. 그래서 상사가 이번 10월 프로젝트 우리가 더 집중해야 해요. 직원이 말해서 여름 휴가가 다 끝나가네. 놀러 가야겠네. 아니, 지금 10월 프로젝트가 더 중요해서 집중해야 되는데 직원은 어떻게 돼서 영 다른 소리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상사와 직원은 완전히 이제 갈등의 꽃을 피웁니다. 그래서 예시 아빠 배가 아파요. 아이고 이 녀석 그냥 공부가 하기 싫은 모양이구나 하고 이제 아빠는 꽤 병으로 아는 거죠. 아이가 진짜 배 아파가지고 그러는데 아빠는 너 공부하기 싫어서 그러구나 하고 역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교차 교류는 등과 분란을 일으킨다. 따라서 고통의 근원이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면 교류, 그죠? 이면 교류. 그럼 이면 교류는 한 가지 메시지에 다른 메시지가 있는 복잡한 상호죠. 그러니까 한 가지 메시지에 있는데, 어머, 여기에 또 다른 숨은 뜻이 있네. 그죠? 그럼 얼마나 복잡해요. 나는 이거 한 가지 메시지에 그냥 여기다가 답을 하면 되는데, 그 안에 또 숨은 뜻이 있네. 그래서, 이 이면 교류에는 다른 또 다른 메시지가 있는 복잡한 상호작용이다. 그래서 이면 교류의 목적은 상대는 심리 게임으로 초대하고자 하는 의도이고 심리 각본으로 진입하려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심리적인 어떻게 교묘함이죠. 그래서 이제 심리적인 교묘함이 이면 교류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면에 그 뭔가 또 다른 게 속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초록색을 하고 옷을 사러 가서 점원에게 내가 일부러 이제 초라한 행색을 하고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이거 얼마예요? 물었을 때 점원이 그거 비싸요. 라고 말한 것만 이제 이 사람이 일부러 지금 초라한 행색을 이 사람이 돈이 있는지 없는지 그 숨은 뜻을 이 사람은 캐치를 못하는 거죠. 있는 그대로만 본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 모임에서 부정적인 반응 없이 조용하게 있지만 어떻게 되지? 눈빛과 태도로부터 돼. 눈빛 이글이글 불타고 있어. 태도 불손해. 그래서 불만이 느껴지는 경우 이게 뭐다? 이명교류가 보이는 게 아니다. 그래서 교류 분석에서는 상보교류, 교차교류, 이명교류 이 세 가지가 있어서 어떤 게 더 긍정적이에요, 지금? 상보교류겠죠? 주거니 받거니 얼마나 샤방샤방합니까? 자, 이제 봅시다. 그래서 이명교류에는 지금 교과서 246쪽에 한번 보세요. 교류는 종종 상대의 심리 게임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되고 심리 각본을 재현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결과 이명교류는 부정적인 스트로크는 정서적인 반응을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스트로크라고 합니다. 정서적인 반응, 스트로크, 부정되니까 이명교류는 어떻게 돼? 긍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부정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게죠. 이면교류에는. 그래서 이 스트로크는 정서적인 반응. 그래서 스트로크는,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은 사회적 행동의 동기를, 그래서 스트로크는 사회적 행동의 동기를 제공하는 요소다. 타인으로부터 인정과 자극을 받는단 말이야. 타인으로부터 뭐야? 내가 인정을 받고 자극을 받는다. 스트로크의 양과 질은 개인의 삶에, 그래서 이 정서적인 반응은 어떻게 되겠어요? 개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겠죠. 스트로크의 양과 질은 긍정적으로 올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도 올 수 있다는 거죠. 는 뭐야, 지금 칭찬, 포옹 등의 표현적인 것부터 친밀도가 높은 성적 표현에 이르기까지 모든 행동, 우리가 친밀도가 높은 어떤 성적 표현이 좀 막 이렇게 해도 다 봐주는 거죠. 그죠? 친밀도가 없는데 막 성적 농담을 하고 있어. 그게 용서가 됩니까? 용서가 안 돼요. 이거 성희롱으로밖에 안 된다는 거죠. 친밀도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성추행? 뭐 이런 성희롱? 이런 미투?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렇게 성적 농담도 전혀 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면은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그래도 친해졌다고 그래도 함부로 성적 농담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긍정적 스트로크는 칭찬,
포옹 등의 표현적인 것부터 친밀도가 높은 성적표. 부정적 스트로크는 긍정적 스트로크를 받지 못하고 타인을 걱정시키거나 불쾌하게 만드는 등 상대방을 상처 입히고 곤란하게 하면서 애정을 표현한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상처를 줘가면서까지 애정을 표현한다. 그죠?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스트로크는 긍정적, 그 다음에 부정적 스트로크가 있더라는 거 봅니다. 그러니까 신체 스트로크, 상징적, 무조건적, 조건적, 긍정적, 부정적. 신체 스트로크는 어떻게 돼 있어? 안아주기. 상징적으로 얼굴 표정, 자세, 사용하는 언어, 그러니까 상징적 스트로크에는 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이 다 들어가 있겠죠. 무조건적 스트로크는 상대방의 존재나 행동에 관계없이 주는 인정장, 무조건적, 그죠? 내 마음의 감정 상태는 아랑곳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저기 여기서 자극을 주는 거. 그래서 조건적 스트로크는 만약에 if 내가 뭐뭐 한다면 나도 하겠어. 마치 조건이 붙는 인정 자극이 조건에서 근데 너 오늘 참 멋있구나 잘했구나 너 오늘 참 뷰티풀해 와 너 진짜 멋있다 얼마나 진짜 이런 칭찬을 좋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실망스러운 이 정도 안 되니 등의 차가운 표현은 부정의 스트로크여서 이 스트로크의 종류에는 6가지 스트로크가 정서적인 표현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락키 라켓은 게임을 통해 경험하는 불쾌한 감정이래요. 라켓은 뭐다? 게임을 통해 경험하는 불쾌한 감정. 라켓. 그래서 초기 결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용되고요. 인생 각본의 구성 요소로 작용한대. 그래서 게임을 통해서 어떻게 경험하는 그러니까 내가 직접적이 아니라 어떤 게임을 통해서 너도 한 불쾌한 감정을 느껴봐 하는 게 라켓이에요. 그럼 이제 각본 분석, 어떤 짜임이 있겠죠. 그래서 각본 분석은 개인이 자신의 자아 상태에 대한 통찰력을 얻어서, 그죠? 개인이 자신의 자아 상태에 대한 통찰력을 얻어서 자기 각본을 이해하는 거죠. 자기 각본을 이해하고 그것을 벗어나는데 도움을 주는 접근 방법이다. 자, 각본 분석은 어떠다? 개인이 자신의 자아 상태에 대한 통찰력을 얻어서 자기 각본을 이해. 그 다음에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접근 방법. 그래서 각본 치료는 통찰력과 어른 자의 활성화. 어른 자아는 뭐예요? 어버이 자하고 어른 자하고는 틀리죠. 활성화를 또 재결정을 이끌어내요. 근본적으로 어린이 자아 상태를 변화하는 치료 방법. 그러니까 이 각본 치료는 어른 통찰력과 어른 자아를 활성화시켜서 결정된 걸 다시 한번 끌어내는 재결정을 이끌어내서 어린이 자아는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그죠? 이게 천방지축. 남의 눈치도 안 보고 영혼이 자유로운 거. 이 상태를 변화시키는 치료 방법이 각본 치료, 각본 분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 피로, 그죠? 라이프 포지션, 개인이, 음, 자신, 타인, 그리고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프레임이자 근본적인 인생 태도는, 나의 인생 태도는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대상 관계가 주 양육자가 엄마다. 부모가 잘 좋은 엄마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의 유아기 때부터 인생 태도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잘 설정이 되어 있겠죠. 그런데 부모의 양육이 어떻게 영혼이 자유로워. 엄마 이랬다 저랬다. 분위기에 따라 휩쓸려. 그러면 이 아이의 인생 태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겠죠? 그래서 자기 그저 I'm okay, that's okay. 그 다음에 자기 부정 I'm not okay, 난 틀렸어. 타인 긍정 You are okay. 어, 이걸 원더풀 뭐 타임 부정 유한나 오케이 당신은 틀렸어 인생 태도 그러니까 개인이나 자신이나 타인이 그리고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프레임이자 근본적인 자세가 인생 태도죠 그죠 네. 지로 조합된 인생 태도는 지금 뭐래요? 자기 긍정, 자기 부정, 자기 타인 긍정. 그래서 I'm okay, you are not okay. 자기 부정, 타인 부정. 이거 둘 다 오케이요. 난, 그죠? 여기서 나는 부정하지만 타인, 너는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네 가지로 조합된 인생 태도를 한번 봅시다. 자기 긍정, 타인 긍정. 이게 바람직한 바라보는 자세, 인생 태도죠. 그래서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문제를
알아보는 거죠. 우리 모두가 자기는 아유, TV가 오케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정, 긍정, 자기는 부정하고 왜 타인만 긍정을 해? 나는 틀렸고 당신은 옳다는 자신은 나는 항상 이거밖에 안 돼. 자신을 무시하고 자신의 능력과 자신감을 의심하는 타는 거야. 나는 왜 해도 안 되지? 저 사람은 되는데? 그러니까 자신의 자존감이 낮는 거죠. 낮아요. 그래서 나는 틀렸고 당신은 옳다는 자세는 자신을 무시하고 자신의 능력과 자신감을 의심하는 태도로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자기 비하, 자기 소중감의 감소죠. 이어져서 자신의 에너지와 동기를 상실할 수 있겠다. 자기 부정, 타인 긍정은. 그러니까 우리는 저도 그렇고 저는 되게 자존감이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어, 어느 상황에서든, 진짜 직관력이 뭐, 통찰력이나 이런 게 모든 걸, 진짜 명료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높은 우리,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게임. 아까 게임 공식을 라켓이 있었죠. 그죠? 예측 가능하고 명확히 정의된 결과를 향해서 진행되는 연속적이고 서로 보완적이고 상호작용하는 이면 교류의 한 형태다. 이면 교류의 한 형태다. 그랬으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면 교류는 그 안에 숨겨져가 뭐가 숨겨져 있는지를 모르죠. 그죠? 이면 교류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면 교류는 그래서 여기서는 숨은 의도를 그 숨은 의도까지, 이차적인 것까지 파악을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이면 교류. 그래서 부정적인 스트로크를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251쪽에 있죠. 예측 가능하고 명확히 정의된 결과를 통해서 진행되는 연속적이고,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서로 보완적이며 상호작용, 이면교류 한 형태. 그래서 이거 선생님들이 보시고요. 애누리에서 시작되는 게임. 애누리 시작되는 게임 봅시다. 인생 게임은 애누리 과소평가래요. 이 애누리가 디스카운트 과소평가를 기반으로 한 게임의 과정은 먼저 가족 중에 한 사람을 애누리하며 게임을 시작돼 과소평가 누군가를 한 명을 갖다 내려 까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족 구성원은 불쾌한 감정을 축적하기 위해서 그레이 스탬프를 여기서는 불쾌 감정을 비축한대요. 그러니까 저축하는 거죠. 나쁜 감정을 여기서 게임은 게임입니다. 여기서 스탬프를 수집하고 여기서 불만은 점차 증가되지. 여기도 이제 또 저축처럼 이자가 붙는데 그래서 방아쇠를 당겨서 정조준의 폭발적 상황을 초래하는 게 애누리 시작되는 게임이래요. 그래서 스탬프의 층층 그죠? 우리가 아까 스탬프를 찍는다고 그랬습니다. 교환 과정이 이루어지게 마지막으로 not okay라는 인쇄들을 확인하며 청산 과정을 여기서는 슬픈 청산하는 거 방아쇠를 따들어와서 빠바방 해서 상할 자세로 not okay 문제 없어 그런 자세로 간다는 겁니다. 애누리 시작되는 거면 처음에 애누리 불쾌한 감정을 갖다가 스탬프로 찍어내듯 비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만도 여기서는 점점점 증대되고 그래서 방아쇠를 빵 하고 창 하고 해가지고 폭발시켜 버리는 거야. 다 날라가 스탬프 그동안에 불쾌한 감정 저기 차곡차곡 쌓아놓고 이자까지 해가지고 불만까지 했던 걸 갖다가 다 없애버려. 그래서 생활 자세 확인은 that's okay, not okay로 되는 겁니다. 인생 게임의 흐름도 애누리에 시작되는 게임. 그 다음에 이제 드라마 삼각형 게임은 지금 뭐예요? 심리적 게임이죠. 심리적 게임, 드라마 삼각형 게임은 연극이 여러 면에서 유사한 특징을 갖는다. 그래서 드라마 삼각형이라고도 명명했습니다. 삼각형은 박해자, 그죠? 누가 순교하는 사람이 있겠죠. 희생하는 사람, 빅테임. 그다음 구원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상 기호는 박해자, 희생자, 구원자 이 세 가지가 역할을 해서 박해자는 뭐예요? 우선은 당연히 지배적인 힘은 행사하여 가족 중 한 사람의 행동을 억압하거나 지시하는 역할을 하는 거야. 박해. 빵빵빵빵 하고 그죠? 지배적인 힘을 권력을 휘두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역할은 주로 비판적인 어른자와 관련이 있대요. 박희선 비판적인 어른자, 그죠? 비판적인 어른자. 그래서 희생 가족 구성은 이용당하거나 인내를 강요받겠죠. 이는 주로 수능적인 어린이자와 관련되어 있다. 그죠? 희생자, 어린이자. 그러면 구원자는 지금 여기서 뭐래요? 구원자는 희생자를 돕거나, 희생을 돕거나, 박해자를 지지하는 중개자 역할을 한대요. 상대방을 자신에게 의존하게 유도하는 보호적인 역할을 연기한다. 주로 양육적 어버이자가 구원자의 역할이 돼요. 희생자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지금 어린이자. 박해자는 어른자, 그죠? 박해자는 어른자, 희생자는 어린이자, 구원자는 지금 양육적인 어버이 자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제 상담 목표를 봅시다. 이 지금 교류 분석 단기 가족 상담의 상담 목표는 내담자가 클라이언트가 자기자를 발전시키고 그다음 자기 신뢰를 강화하고 자 자기 목표 달성에 그래서 자아 발전, 자기 신뢰 강화 중요하죠. 그죠? 자아 발전을 성장시켜 발전하고 자기 신뢰를 강화하는 거. 그래서 이런 가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거죠. 이 교류 분석은 내담자의 자아 갈등과 내면적인 어려움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과 도구를 제공한다. 따라서 내담자의 자아 상태를 이해하고 개선해서 자기 자신을 어떻다 지금 더 자아 상태를 내가 이해하고 그죠? 나의 신뢰를 강화함으로써 나를 더 잘 이해하고 나 자신을 수용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개념, 자기 정체성이 분명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기 가치관이랑 자기 신념이 뭐라고 그랬어? 자기 가치관, 자기 신념이 자기 개념이라고 해서 자기 개념은 꼭 정체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정체성이 우리 선생님이 잘 확립돼 있기를 바랍니다. 이리저리 휘날리지 마시고요. 그래서 상담 과정 및 치료 기법은 상담 과정은 치료자와 내담자의 간의 협력적인 작업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죠? 치료자와 내담자가 그래서 내담자의 개인적인 기반을 탐구하고 발전을 통해서 그 변화와 성장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동기화는 뭐예요? 지금 여기서 변화에 대한 동기는 개인이 지금 여기서 뭐라 그랬어? 자신의 심리적 고통, 불행, 괴로움을 인식해요. 그래서 그 고통이나 괴로움이나 불행에 대한 그 변화에 대한 욕구와 필요성을 강하게 느낄 수 있게끔 어떤 동기를 제공해 주는 거죠. 이게 동기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자각은 뭐예요, 지금? 현재 상황에 만족하고 있지 못하지만, 그저 자각은 내담자는 현재의 상황에 지금 만족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 원하는 변화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치료자는 내담자가 원하는 변화를 구체적이고 지금 실제적인 용어로 결정할 수 있도록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그러니까 지금 자각은 현재 상황에 만족하고 있지도 않아.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변화가 있기를 바라지도 않아. 어떻게 명확한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자는 내담자의 그 이면에 있는 모습을 발견해서 그 내담자의 변화를 추구하고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용어로 결정할 수 있도록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자, 상담 계약. 이 계약이란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치료자, 내담자 간의 동의, 당연히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인테이크, 그죠? 접수를 받았습니다. 접수를 받아서 그 다음에 서로 이제 라포가 형성이 돼야 되겠죠. 라포가 형성이 돼서 우리가 어떻게 돼? 몇 회기로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서 우리가 계약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계약이란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치료자, 그 다음에 내담자 간의 동의가 뭐로 이루어진다?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구두 계약도 계약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종이로 쓰는 이런 계약서만이 계약인 줄 알았어요. 근데 구두 계약도 계약이라는 걸 저는 진짜 제가 친한 동생은 아니에요. 그래도 점잖고 그런 동생한테 한번 당했습니다. 그래서 구두 계약도 계약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아 상태 정리, 자신의 각본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행동을 그러니까 자신의 각본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행동. 그래서 자신이 내린 결정에 책임을 지는 게 자아선천. 그러니까 내가 내린 각본에 의해서 유지되기 위해서 내 행동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린 결정에 책임지는 것을 학습한다. 그래서 치료자는 내담자의 초기 결정을 인정하고, 치료자는 내담자의 초기 결정을 인정하고, 내담자가, 내담자가 자신을 살 수 있도록 구조 분석, 기능 분석, 교류 분석, 각본 분석 등의 방법을 활용하는 게, 그죠? 내담자 초기 결정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자신을, 클라이언트가 자신을 잘, 탐색할 수 있도록 이러한 분석 방법을 활용하는 게 자아 상태 정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재결정은 뭐냐? 재결정은 내담자가 자신의 각본에 있는 특정 측면을 변화시키는 과정이에요. 재결정은 어, 단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단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중간 단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변화시키는 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다. 이게 재결정. 그럼 재학습을 따라서 여기서 내담자가 재결정 준비가 되지 않았을 경우는 이전 단계부터 다시 탐색하도록 도와주는 게 이 지금 내담자가 결정을 아직 안 했어요. 그러면 이전 단계부터 다시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럼 재학습은 재결정 이후에도 치료자는 내담자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다른 각본 행동과 직면하게 되는 거죠. 내담자 여전히 다른 여러 가지 행동과 직면하게 됩니다. 따라서 변화를 위해서, 내담자의 변화를 위해서 필요한 정보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스트로크, 정서적인 관계를 제공해야 되겠죠? 정서적인 관계가 스트로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적적인 정서 뭐 여러 가지, 6가지가 있었어요. 그죠? 내담자와의 연결을 유지한다. 재학습을. 따라서 재결정은 단순히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지속적인 과정이다. 자, 재결정은 뭐라고요? 단순히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지속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럼 이제 종교를 봅시다. 종교는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질 능력을 연습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 문제는 여러 지금 치료의 과정을 거치면서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능력을 연습해서 이 자율성을 달성하고 통합된 어른 자아를 확립하게 된다는 거죠. 통합된 어른 자아. 그래서 치료자와 내담자는 상담 계약을 검토하고 그 다음에 그 목표의 달성 여부를 확인하는 종결 단계. 그래서 우리가 이 종결 단계에 오면은 내 문제에 대해서는 스스로 결정지고 책임질 수 있는 연습, 자율성을 달성, 통합된 어른 자아를 확립한다. 따라서 치료자 내담자는 어떻다? 이전까지의 지금 그동안의 상담 계약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우리가 그 과정에 있어서 목표를 잘 달성했는지를 어떻게 확인하겠죠? 어디에서? 종결 단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치료 기법을 봅시다. 상담 분위기 형성 기법에는 이제 허용이 있습니다. 허용. 자, 허용은 뭐예요? 지금 여기서 내담자 대다수는 어릴 적 주 양육자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받은 불공평하고 부정적인 제한을 따르며 행동하는 경향이 있었죠. 그래서 이 상담 과정에서도 이러한 제한으로 인한 행동이 제한될 수, 어렸을 때도 계속해서 제한해서 받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치료자는 내담자가 받았던 부모의 하지 말라는 제한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제 허용을 하고 풀어주면서 치료가 들어간다는 거죠. 무조건 제한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정을 해주면서 상담을 해줘라. 그럼 보호. 내담자가, 그러니까 여기서 허용은 여기 나오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가족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표현하고 행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라. 자, 보호는 가족 구성원들이 자신의 감정,
자아 상태를 표현하고 공유하고 이런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걸 보호라고 하겠죠. 그래서 내담자가 부모의 금지령을 포기하고 어버이 자아를 사용하도록 허용받게 되면 내담자의 어린이 자아는 쉽게 두려움을 느낄 수 있겠죠. 그죠? 천방지축인 어린이 자아는 따라서 치료자의 어버이 자아가 내담자가 가진 어린이 자아를 보호함으로써 내담자는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새로운 자아를 경험한다. 어버이 자아. 그죠? 이성적 요구, 감성적인 잘 혼합된 어버이 자아가 이 내담자, 어린이 자아를 잘 껴안으면서 쉽게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이 부분을 보다 더 이제 편안하고 안전하고 새로운 자아를 경험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보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잠재력은 뭐예요? 치료자의 능력 중 하나인 잠재력이란 적절한 시기에 적당한 상담 기술을 사용해서 예, 내담자를 원조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잠재력이죠. 그러니까 어떤 잠재력을 가졌나 이 치료자가 중요하네. 그래서 자아 상태 교류, 각본, 게임 등과 관련한 이론적인 내용을 깊이 이해해야 되겠죠, 치료자는.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재결정을 도울 수 있고, 재학습을 할 수 있고, 마침내 종결까지 잘 마칠 수 있게끔 이런 잠재력을 가진 치료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조작 기법에 있어서 질문. 자, 교과서 258쪽에 있죠. 조작 기법. 질문, 명료화, 직면, 설명. 그래서 질문은 내담자의 어버이 자아가 반응할 때까지 내담자에게 의문을 제기하거나 질문인 거야. 어버이 자아가 반응할 때까지 내담자의 어버이 자아가 반응할 때까지 여러 가지 질문이나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질문하는 것이다. 그럼 명료화. 교류 상담에서 명료화 기법은 내담자의 언어와 표현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상황을 명료하게 설명하고 구조하기 위해서 그죠? 내담자의 언어와 표현을 명료하게 이해한대요. 그 다음에 이런 지금 상황을 명료하게 설명하고 구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법, 요약과 정의, 질문과 명확화, 그림과 시각화 이러한 구조화의 정리의 방법이 여기 명료화에 쓰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직면은 뭐예요? 치료자는, 어, 여기서 지금 나오죠. 250일 가족 구성원의 갈등이나 문제 상황의 직면 기법을 사용해 문제의 본질을 드러내고 어떻게 직면. 그냥 굳이 그 안에 딱 들어가라는 거죠. 그래서 딱 터뜨려라. 피하지 말고 어떤 직면에 들어가서 개선 방안을 찾아봐라. 그래서 치료자는 내담자의 모순적이거나 일관성 없는 행동, 발언 등을 지적하는 기법을 지금 일관성 없는 행동. 지금 그죠? 아니, 하다리 지금 이게 지금 주관적, 이게 뭐야, 지금. 그래서 발언 등을 지적하는 기법을 사용하여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대안적인 접근 방법을 고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죠. 따라서 내담자는 자신의 내부 모순을 인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치료자의 입장에서 그 설명은 교류에서는 어버이 자아 대 어버이 자아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을 통해 특징적인 측면을 가르치는 접근법이 여기서는 설명. 그래서 치료자 입장에서 어, 교류 분석은 이렇게 나오고 따라서 이를 통해서 가족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행동, 의사 등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해하고 그에 따른 결과와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게 이 조작 기법의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예증. 예증은 뭐예요? 예증은 긍정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서 일화, 그다음에 성공적인 기술, 면접 기술, 뭐 상담 기술, 관계 형성 기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다음에 비교, 미소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실예를 제시하는 전략이 예증이에요. 예증. 예를 들어서 이거저거 갖다가 여기서 붙이는 거. 그래서 예증은 유머와 생동감을 표현하고 있어서 내담자의 어버이 자뿐만 아니라 어린이 자아 수준에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증은 어떻게 가족 관계를 개선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여기, 지금 실례를 제시하는 전략입니다. 예증은. 그래서 어떻게 가족 관계를 개선하고,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주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 가족 구성원들은 어떻게 되겠어? 이 여러 가지 기술을 통해서, 전략 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패턴을 경험하겠죠. 그죠? 새로운 행동 패턴을 경험하고 학습한다는 거죠. 뭘 통해서? 예증. 그죠? 미소, 비교, 성공적인 기술, 긍정적인 효과를 강하게 한 어떤 일화를 들어서 얘기해주고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신뢰를 제시하는 전략이라고 그랬죠. 이러한 전략은 이 가족 구성원들이 어떻다? 행동 패턴을 새로운 행동 패턴을 경험하고 학습한다. 그래서 실제 상호작용을 상호작용을 정의할 수 있는 게 예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10장에 지금 초기 가족치료 모델에 있어서 교류 분석 단기 가족 상담의 치료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한 주간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